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의 여파로 과일과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문제가 공론화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말바오 시장 식당 창평집 업주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9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 광주 426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던 북구 석정 사우나에서도 5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새로운 감염원이 됐습니다. 또 동광주 탁구클럽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되는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를 통한 집단 감염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워낙 이미 보셨지만 50% 이상이 무증상 감염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일부가 무증상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다.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어디에서든 바이러스가 추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이전만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7월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후 주말은 이동량이 40%까지 감소한 반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주말은 이동량이 최대 14.9% 줄어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는 10일 집합금지 제한행정명령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PC방 업계와 같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업종과 분야별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코로나 확산도 막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하면서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서 지자체에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유동적인 가운데 지자체 재량권 활용도 제각각이다 보니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소식 강소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순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달 말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강화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완화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 운영을 금지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동시 양권을 내렸거든요. 근데 골프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심의도 그런 것까지는 안 했다고 조금 완화를 해준 차원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7달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여수. 그러나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여수의 고위험 시설들은 2주 더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감소에 희망을 품었던 여수 고위험 시설 업주들은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매출의 45%라는 그 세금을 내고 있어요.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지역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정 수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이 바뀌는 것처럼 재량권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형평성 있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밤사이 천둥 번개 소리에 밤잠 설치진 않으셨나요?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위치한 비구름대 말고도 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강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60mm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6시 이후부터 비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은 어제보다도 더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7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올해는 무료 접종 대상을 늘렸는데요. 아예 전체 시민들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 갓난아이에게 뾰족한 주사 바늘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무료로 접종해주는 독감 백신을 맞고 있는 겁니다. 생애 첫 독감이에요. 자, 오늘 진짜 열나지 말고 잘 이겨내보자. 네. 우와. 정부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임산부, 만 62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4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4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독감 예방이 더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20만 명 늘어난 1,900만 명이 대상자인데 무료 접종을 모든 시민들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과 발열 등 초기 증상이 비슷해 방역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백신 접종은 필수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것은 특히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20에서 50대 중간 연령층이다. 이들을 포함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들도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난지원 성격으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 국민이 좀 대상이 됐으면 아무래도 코로나 예방도 되고 현재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 정부로부터 확보한 물량이 56만 5천여 명분뿐이라 물량과 예산 확보 모두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성군과 제주도, 부산 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든 시민들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광주시의 입장이 옹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유행하면 의료체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한 이유기도 한데요. 이참에 모든 시민들에게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광주 여성 엄마당 김양지 준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 여성 엄마당에서는 시민 전부 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이유에서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 진보당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증세가 유사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막대하게 사회적 비용이 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미리 예방하고자 해서 광주 시민 모두가 독감 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아이들만 접종을 했을 때 학원이나 학교, 여러 사회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른들과의 접촉면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광주 시민 모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요즘 병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감 예방 접종을 지금 다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을까요? 네, 몸이 아파서 열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네. 실제로 지금 바로 검진이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이틀 정도 코로나 음성 반응이 나왔을 때만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의료에 혼란이 좀 있는데요. 이제 환절기가 되게 되면 더욱더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감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 그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분들에게 또 어떤 질문을 드리셨었나요? 진보당에서는 광주 시민 모두에게 독감 백신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을 좀 진행했고요. 짧은 기간 진행했지만 410명의 응답자가 응해 주셨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 응답자들이 응해 주셨고 저희가 이 설문을 통해서 무료 접종, 독감 무료 접종 확대에 대한 설문을 좀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독감 백신을 맞아야겠다,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맞아야겠다 했던 분들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못 맞겠다 이런 분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설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었고 410명의 응답자 중에 한 81%의 응답자가 독감 백신 광주 시민 전체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대로라면 가정의 부담을 좀 지자체가 같이 나눠줘야 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도 요즘 어렵거든요. 재정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진보당에서는 네. 이런 코로나19처럼 국가 재난 상황에는 특히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이런 의무를 지자체나 아니면 가정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미 현재 제주도, 부산 남구, 그리고 전남 순천, 보성까지 각 지자체에서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이미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지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의 공공병원들 열악한 경영 상황 때문에 평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공공의료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7년 도립 강진병원으로 설립된 강진의료원입니다. 강진과 장흥, 완도, 진도 등 6개 군지역 30만 명이 진료 대상. 민간 병원이 절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70년 넘도록 운영 중입니다. 일단 응급 환자 발생하면은 올 수 있는 곳이 이곳뿐이니까 이곳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거죠. 11개 진료 과목 가운데 내과와 정형외과를 빼면 모두 적자 상태. 수지가 맞지 않아 민간 병원은 포기해버린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운영 중입니다. 그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거의 절반 정도 연 적자의 절반을 거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수익적인 그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랄지 그리고 그 소아과, 응급실. 코로나19 상황은 이처럼 어려운 공공병원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게 모순입니다. 대도시 병원으로 간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남의 코로나19 환자 전원이 강진, 순천, 목포의료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 타 지역 환자 120여 명도 전남의 공공병원들이 수용했습니다. 공공병원은 의사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됐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애물단지처럼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이기에서는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고 또 기능 보강도 필요하고. 독립체산제로 스스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벌어들여야 하는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도맡으며 수익을 낼 길이 막혔습니다. 정부가 일부 손실 보상을 하고 전라남도도 긴급 예산을 지원했지만 임금체불과 외래 입원 환자 감소로 발생한 적자는 완전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는 당장의 경영난 앞에
공공병원에게 꿈 같은 일. 정부의 의지는 예산으로만 증명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긴 장마에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작황부진으로 소득이 줄게 돼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애써 키운 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땅에 떨어진 배가 더 많습니다. 수확량이 줄면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농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추석 앞두고 태풍이 3번이나 와가지고 약 한 50% 정도 떨어져가 매우 어렵습니다. 냉해와 긴 장마 그리고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농산물의 도매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으로 쓰이는 배는 도매 가격 15kg 기준 45,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사과는 10kg 기준 67,600원으로 51% 각각 상승했습니다. 8월부터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채소류 역시 태풍 영향과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기상악재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높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은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옛날에 시장이 이틀에 한 번씩 나오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오고 막 하는. 정부는 정부 비축 물량과 출하 조절 시설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 운영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크다 보니 추석을 앞둔 농민도 소비자도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광산구청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종업원이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피웠고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와 무안공항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간공항 이전 작업은 늦어도 2021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약속했고 대신 전라남도는 군 공항 이전 작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합의서 작성 이후 2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고 자칫 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옮길 경우 광주 군공항 문제는 해결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정환 광주시 의원이 민간공항 이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바로소통 광주에 게시된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을 주장하는 글은 150명 넘는 공감을 얻으며 시민권익위원회 정식 의제 조건을 갖췄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는 다음 주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시민 공론화 여부 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론화라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회의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논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공항시설법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민간공항 이전 여부와 시기는 광주 시민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설계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계 용역비 3억 원이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초쯤 설계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옛 국군 광주병원 부지에 7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센터의 설립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구 타격 1루 쪽 빠져나갔습니다. 라인 따라 부릅니다. 2루 주자 홍창기는 3루 통과해서 홈까지, 그리고 오지환마저 홈으로 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2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주자는 3루 태그, 3루에서 세이프. 2대0 LG 트윈스. 라모스가 2점을 먼저 올려줍니다. 네, 주도권은 가초로 받았는데 좌중간 쪽 떨어지는 적시탑니다. 2루 주자가 3루 찍고 홈까지 옵니다. 후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프, 홈에서 세이프. 한 점 따라붙는 기아 타이거즈, 스코어 2대1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옆에 펜스까지 타구는 날아갑니다. 3루 주자 홈인,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주자까지 기아 타이거즈. 전상현 선수 거의 투피치거든요. 직구와 슬라이더인데요. 떴습니다. 자, 1루 쪽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오늘 한 점 차 승부, 결국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챙겨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흑범고래 200여 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제보호종인 흑범고래 무리가 남해 연안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라며 거문도 일대의 해양 생태계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택배 관련 쓰레기도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 잘 할 수 있을까요? 종이 스티로폼 상자는 송장과 테이프를 다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스티로폼은 플라스틱류로 분류됩니다. 아이스팩은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수질 오염을 막고요. 부직포 선물 세트 가방은 종량제 봉투에, 각종 완충제는 이물질이 묻지 않았다면 재질별로 분류해버리면 됩니다. 하루 100원씩 모아 이웃과 나누는 사회봉사단체 100원회가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5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한 21명의 학생들인데요. 99년부터 지금까지 100원회가 지급한 장학금은 총 1억 7천여만 원. 김희만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모순적인 사회 현실에 저항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빼어난 서정시로 표현한 죽형 조태일 시인. 그를 기리는 조태일 문학상 2회 수상자로 손택수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언어를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기록이면서도 저항을 그치지 않는 서정시라고 평가했는데요. 시상식은 이번 주 토요일 곡성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에서 열리며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특히 대면하지 않고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요.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채택된 제안은 콘텐츠 계획에 반영됩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문화전당 기념품을 제공합니다.